혹시 이 음악이 무슨 곡인지 아나요?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로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선생님 그거는 저도 알죠. 근데 여기 앞에 나오는 음악을 물어보시는 줄 알았어요. 지난 시간에 컴퓨터로 만든 K-팝이 현대음악이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임의적으로 그런 대중음악을 제가 실용음악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이 실용음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요에서 우리 클래식 음악이 어떻게 삽입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이 쓴 곡을 막 가져다 써도 되는 거예요? 혹시 지은 씨, 저작권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말하는데, 이 저작권은 그 저작권자가 음악을 만든 저작권자가 죽은 지 70년 이후의 작품들은 만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속에 나왔던 바흐의 작품은 저작권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음악을 만들 때 기존 음악을 가져다 쓰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샘플링의 재료는 뭐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작권이 유효한 작품들은 반드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샘플링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그 가요 말고도 클래식에도 같은 선율을 반복해서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일종의 샘플링인 건가요? 자, 우리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도 선배 작곡가들의 작품이나 아니면 동료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재료를 사용해서 자신의 작품에 나타냈는데요. 사실 오늘 얘기할 샘플링과는 응용 방식이 좀 다르고, 한 예로 이탈리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파가니니가 만든 카프리스 24번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을 많은 작곡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사용을 했어요. 브람스는 파가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그리고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는 리스트의 파가니 주제에 의한 대연습곡, 네, 그리고 러시아 작곡가이죠. 라흐마니노프는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등 파가니니 주제의 선율을 가지고 와서 화성적으로, 그리고 리듬적으로, 선율적으로 완전 구조를 바꾸어서 변주곡, 바리에이션으로 나타내었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할 샘플링은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데 기존 음악을 사용을 하는데 선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원 그 자체를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힙합이나 EDM 같은 걸 들으면 딱 그 효과음처럼 딱 그 부분을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음원을 그냥 사용을 해가지고 갖다 붙인 거죠. 그럼 이런 것도 다 샘플링이군요. 아니면 기존 음악의 그 주선율을 멜로디로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 음악의 어느 한 부분을 새로 만드는 곡의 전주나 간주, 후주에 넣을 수도 있고요. 베이스에 아예 그 기존의 음악들을 깔리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노래를 갖다 쓰는 게 샘플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이런 샘플링을 한 노래들이 레드벨벳 Feel My Rhythm 말고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엄청 많죠. 그쵸. 이게 뭐 우리나라 음악뿐만이 아니고 팝송에도 정말 샘플링의 역사는 길죠. 근데 뭐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가요 속에 담긴 샘플링의 유구한 역사, 특히 요즘 그 서울시향하고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대중음악 기획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SM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정말 SM 좋아하는데요. 여기에서 의외로 오래전부터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을 많이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주 SM에서 인기 있는 걸그룹이 있죠. 에스파. 아, 에스파. 최근에 이 에스파를 중심으로 SM에서 새롭게 촬영해서 올린 영상을 보면은 이 SM의 광야 세계관이라는 것이 맞아요. 네, 등장하는데 아이라는 가상 공간 안에 네. 또 다른 나의 자아지 않습니까? 아이가 첼로를 연주하는 그런 영상도 막 나오거든요. 되게 그 클래식 애호가 네. 입장에서는 반가운 그런 영상인데 저도 이번에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옛날 음악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90년대부터 SM이 초창기부터 수많은 클래식 음악 샘플링을 해왔구나라는 거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SM의 이 아이돌 중에 정말 조상님. H.O.T요? 그렇죠. H.O.T 노래 중에 알죠. 아이야라는 노래에 보면은 시작부터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1악장의 첫머리가 아주 비극적으로 흐릅니다. H.O.T의 히트곡 중에 빛이라는 음악에 보면 이건 뭐 너무 유명하죠. 이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의 환희의 송가가 계속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신화 히트곡 중에 T.O.P.라는 곡이 있습니다. Twinkling of Paradise. 그 선율 딴따라라라라 이게 바로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죠. 아, 네네. 그리고 신화의 히트곡 중에 All Your Dreams라는 곡입니다. I remember all of 이 전주부터 이 후렴구의 제일 중요한 선율에 바흐의 이성 인벤션 4번 D단 쪽 이게 그 SM의 클래식 음악 샘플링의 굉장히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이번에 Feel My Rhythm도 그렇지만 대개 대중음악에서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할 때 전주에 조금 쓰고 간주에 조금 쓰고 약간 액세서리 같이 다루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SM에서 클래식 음악을 다룰 때에는 우리가 후렴구 속된 말로 사비라고 하는 그 가요의 가장 중요한 후렴구에서도 곡 자체를 지배하는 것이 클래식 음악 선율이다라는 거죠. 화성의 진행, 또 곡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그 기승전결을 전부 그 클래식 음악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번 Feel My Rhythm까지 SM이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얼마나 진심이냐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시향하고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와, 선생님 정말 SM 박사신 것 같아요. 팬이신 거 아닌가요? SM 뭐 찐팬이라고 해주죠. 네. 그런데 작곡가들이 아무 곡이나 가지고 샘플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특별히 선호하는 곡이라는 게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곡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들어도 이 곡? 할 만한 그런 곡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질 음악과 정말 잘 어울려질 음악을 샘플링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클래식 음악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가요 속에 샘플링된 음악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갑자기 훅 물어보시니까 잘 제가 힌트 줄까요? 네.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한번 노래해볼게요. 네.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알아요. 네. 그거 뭐예요? 캐논. 응. 제가 악동 뮤지션 요즘 노래에 꽂혔는데 네. 오랜 날 오랜 밤. 맞습니다. 그 노래 딱 들어가는 거. 화일벨의 캐논이라는 곡인데 이 곡도 많은 가수들이 또 샘플링에 자신의 곡에 나타냈죠. 백지영의 사랑하네, 그리고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아직을 기억하는 거는 윤도현 씨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라는 노래도 생각이 나네요. 그럼 캐논이 좋은 건 알겠는데요. 왜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곡에서 이 곡을 샘플링하는 거예요? 일단 네. 화성 진행이 가요와 가깝기 때문이고 어렵지 않은 화성 5도권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성 진행이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그냥 덜 티나게 샘플링해도 금방 알아채기 때문이죠. 맞아요. 캐논이 샘플링 된 곡을 들으면 늘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막연하게 예술은 새로운 것, 창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번 현대음악도 작곡가들이 늘 새로움을 추구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왜 굳이 새롭지 않은 기존의 것들을 갖다 쓰는 걸까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음악의 새로운 측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그쵸. 먹방에서 아주 중요한 말 네. 있죠. 아는 맛이 무섭다. 아는 맛이. 그러니까 사람은 익숙한 거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그 수백 년 역사에서 살아남은 이 음악들, 그리고 이 현대의 사람들이 그 선율을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는 그만큼 생명력이 있죠. 이 클래식 음악들은 보장돼 있는, 그리고 뭔가 조금은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시 음식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종갓집에 씨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옛날에 전통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 씨간장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쓰는 거죠. 그 맛을 보존하는 건데 이렇게 그 씨간장과도 같은 검증된 옛날 클래식 음악을 그대로 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갖다 빌려 쓰는 것만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노래들처럼 새롭게 재해석하고 융합시킬 때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 음악 입장에서도 그걸 갖다 쓰는 대중음악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입니다. 이 클래식 음악은 아무리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옛날의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이 현대에도 살아 숨쉬는 음악이다 라고 해서 클래식 음악 입장에서는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대중음악을 만들었을 때 아니다, 우리 음악도 완전히 유별난 음악이 아니고 옛날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음악의 계보를 그대로 잇고 있는 뼈대 있는 음악이다 라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나이 많은 사람이 후배에게 이걸 뭔가를 가르쳐주고 또 후배는 그걸 받아가지고 또 완전 새로운 걸 창조해내면서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또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클래식. 오늘은 가요 속 클래식 음악 샘플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장르의 음악들이 이렇게 멋진 하나의 곡안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잘 어우러지게요. 요즘의 것에 옛 것을 더해서 더 새로워지니 정말 환상적인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의 최고봉 서울시향, 그리고 대중음악의 최고봉인 SM이 함께 만나서 이거야말로 정말 온고이지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서울시향에서 연주한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꼭 들어봐 주시고요. 혹시 만약에 아직도 안 보셨다면 서울시향이 연주한 레드벨벳의 빨간 맛, 그리고 종현의 하루의 끝,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앞으로도 서울시향이 이런 작업들을 많이 진행한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작업들도 물론이고 또 저희 꼭꼭클 다음 회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죠? 바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